이거 트랜스포머 리부트예요? 프리퀄이에요? 뭐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나쁘지 않았습니다. 범블비 리뷰입니다. This is why you're here, B. 트랜스포머의 고향 사이버트론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범블비는 가까스로 지구로 숨어듭니다. 그렇게 우연히 찰리와 쓴의 손에 발견되지만 범블비는 과거의 기억을 잃은 상태인데요. 오토봇을 잡으려는 디셉티콘 일당 역시 지구에 당도하고 범블비는 찰리와 오토봇의 운명을 위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트랜스포머 원작 영화의 재시작 로봇 액션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바로 범블비인데요. 트랜스포머 시리즈 중에서 로봇 캐릭터 하나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둔 작품이고요. 트랜스포머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얼마나 심플하고 좋아라는 평가를 내리게 한 작품입니다. 그에 대한 관객들의 기대를 만족시켰는지 로튼토마토 점수도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높게 나올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 역시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러나 스토리는 너무 평이에요. 특별할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주인공 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기는 한데 이 트라우마는 사실상 그 마지막 장면에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어떤 장면을 묘사하기 위함일 뿐이라 중간중간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특히 찰리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은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장면의 연결들도 좀 매끄럽지 못하고 약간 자기적인 느낌이 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어떤 장소와 장소, 무대의 연결은 자연스러운데 이야기의 연결이나 어떤 상황의 연결은 자연스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찰리와 범블비가 만나는 거야 이 영화의 설정이니까 전혀 이상할 게 없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소소한 사건들은 주인공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하거나 저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시기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주인공이 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그냥 리액션만 하는 시기다 보니 보는 재미는 있지만 남는 재미는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다만 이 영화의 장점은 그런 장면들이 귀엽다라는 겁니다. 대사도 캐릭터도 연기 이런 것도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데 그냥 이게 보는 내내 이렇게 아빠 미소를 짓게 돼요. 거기다가 이 영화의 톤 자체도 굉장히 따뜻한 톤의 가족영화 색깔이라서 마치 반려동물처럼 행동하는 엉뚱한 범블비와 책임감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성장해 나가는 이 찰리의 관계를 보는 소소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소하기만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로봇 영화가 아니잖아요. 이 영화 액션은 어떨까요? 굉장히 좋습니다. 오프닝에 등장하는 사이버트론 전쟁씬이나 중간에 옵티머스 전투씬이나 마지막에 격투씬 다 좋아요. 전부 좋았어요. 그 장면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트랜스포머 시리즈에서 봤던 굉장히 역동적이고 묵직하고 어떤 감각적인 모습들이 잘 녹아 있었습니다. 마치 액션 장면만 마이클 베이가 찍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좋았어요. 거기다 기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로봇들이 많이 등장하고 디자인이나 색깔들이 굉장히 비슷해서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얽혀있고 이러면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여기선 아니죠. 색깔도 뚜렷이 구분되고 디자인도 액션 연출의 동선도 알아보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만드셨어야지 마감독님. 또 이러다가 또 욕심 생기면 또 자기가 또 메가폰 잡는다고. 그러니까 이 영화의 느낌은 마치 8, 90년대 강아지들이 나와서 이 주인공하고 특히 10대 주인공들하고 교감을 이루는 그런 동물 가족 영화를 보는 듯한 분위기에 액션 팬들도 만족할 만한 액션들이 굉장히 잘 녹아든 영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어린 시절 이 가지고 놀았던 로봇의 향수까지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여전히 스토리는 아쉬워요. 트랜스포머 시리즈 자체가 워낙에 저연령층이 타겟이긴 했지만 이 영화 역시 저연령층이 타겟이라 이야기들이 너무 뻔하고 많이 본 듯한 장면, 많이 들어본 대사들만 내뱉고 있어서 조금 그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건 주인공이 아버지를 여의었다라는 설정이 범블비와의 유대 관계에서 뭔가 끈끈한 느낌으로 이어지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설정의 영화에서는 이 유대관계를 맺는 상대방이 뭔가 아버지의 느낌이 난다거나 아버지를 연상케 한다거나 혹은 아버지와의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들을 뭔가 치료해주는 중요한 장면들이 있어서 이 둘의 관계가 뭐 갈등도 했다가 끈끈해졌다가 뭐 나중에 서로 완전히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 범블비, 너는 내가 발견한 내 반려동물이야? 넌 내 거야? 야, 난장판 치지 마. 그리고 절대 남들한테 들키면 안 돼. 오구 우리 새끼 잘한다. 오구 하는 식에서만 그친다라는 거죠. 정말 동물과 인간의 관계일 뿐이에요. 거기다가 찰리는 범블비에게 뭔가 마음을 열고 뭐 이것저것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냥 정작 범블비는 그냥 어리버리하고 이렇게 귀여운 모습만 보여주다 끝나요. 즉 범블비가 찰리를 위해서 보여주는 능동적인 모습이나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구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둘이 헤어져도 쿨하게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 범블비가 무슨 뭐 지능도 없고 단순한 명령 체계로 움직이는 그런 단순한 로봇이 아니잖아요. 옛날 기억만 잃었을 뿐이지. 그래서 범블비가 뭔가 그래도 찰리를 감동시키거나 찰리의 어떤 어떤 면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진 않을까 싶었는데 딱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찰리가 혼자 다 알아서 했다. 그 외에도 존 시나 캐릭터라든가 이 에이전트 파월 같은 캐릭터는 그냥 뭐 전형적인 스테레오 타입의 캐릭터라서 사실 뭐 범블비와 찰리의 이 귀여운 관계를 보는 것 말고는 뭐 저한테는 그렇게 특별한 영화는 아니었어요. 물론 그 외에도 애니메이션 버전에 가까운 트랜스포머의 디자인이라든가 뭐 설정이라든가 액션의 구성이라든가 세계관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들은 이 영화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게 응당 프리퀄이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하죠. 또 기존 시리즈가 난장판 쳐놓은 것을 재정립해 나가는 과정. 다만 이 영화에 등장했던 여러 가지 설정들이 기존 트랜스포머와 이어지는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어서 이게 프리퀄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리부트 영화라고 해야 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영화 범블비는 대단한 임팩트는 없지만 기존 트랜스포머 시리즈에게 불만을 가졌던 팬들에게 그래 이 정도면 이제 다음 트랜스포머 영화들 좀 볼만하지 않겠어? 라는 기대감 정도를 심어준 나쁘지 않은 영화였습니다. 뭐 솔직히 이런 인공지능이나 혹은 뭐 외계의 존재와 어린 주인공이 유대관계를 맺는 영화들은 솔직히 옛날부터 정말 많았어요. 뭐 그런 영화들과 비교했을 때는 솔직히 특별한 점도 뭐 남다른 점도 찾기는 조금 어려운 영화였습니다. 뭐 재미있기는 해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예전에 그 TV에서 봤었던 조니 5 시리즈가 다시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독자 엉찌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 있는데 한번 그거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정민성님께서는 트랜스포머 빼기 마거장 성공. 하지만 또 마거장님께서 또 언제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야, 나 다시 트랜스포머 내가 감독할래 내놔. 범블비 2 내가 찍는다. 이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트랜스포머 안 찍겠다 하신 분이 5편을 찍었거든. JH킴님께서는 큰 개 한 마리 입양하는 영화. 미국 티네이저 영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저랑 느꼈던 게 굉장히 비슷하네요. 사실 티네이저와 외계 생명체가 서로 어떤 우정을 쌓아가는 영화는 사실 옛날부터 진짜 많았거든요. 넓적보리 황사님께서는 트랜스포머 팬들이 왜 마이클 베이를 죽이고 싶어 하는지 알았다. 그래도 살인은 불법이니 마음만 가졌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죽이고 싶은가요? 예. 그래도 또 마거장님이 또 잘할 때는 또 잘하시니까. 노가다님께서는 저기요? 레슬링 선수를 쓰셨으면 로봇들 뚝까 잡아야죠. 그러니까 저도 존 시나가 나온다 그랬을 때 혹시 로봇이랑 몸싸움하는 장면이 있을까 하긴 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다. 예. 근데 또 다음 편이 나오면 모르죠. 유튜브 YM님께서는 약간 E.T. 같음. 그런데 이 영화의 제작자 중에 한 명이 스티븐 스필버그예요. 예. 강지희님께서는 전혀 다른 새로운 범블비라는 호평이 있던데 저는 유치한 내용과 허술한 구성에 무척 실망했습니다. 엉주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볼만하긴 한데 그렇게까지 대단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뭔가 이 연결이 매끄럽지가 않아서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한데 원래 이렇게 찍은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중간중간 재촬영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프닝 사이버트론 전투씬이나 중간에 옵티머스 싸우는 장면이나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장면들이 재촬영되거나 수정되어서 약간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느낌이 거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오범성님께서는 범블비가 귀여웠다. 왜 갑자기 가족들이 여주인공 편이 되었는지 그런 심경 변화는 모르겠고 그냥 범블비가 귀여웠다. 이 범블비가 말을 못한다라는 설정을 만든 게 진짜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말을 되게 멋있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귀엽지 않았을걸? D is silent 님께서는
아휴, 그래, 애썼다. 인정해 줄게.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트랜스포머 그 기존 영화들이 그렇게까지 개판이 아니었으면 이 영화도 이렇게까지 칭찬받을 만한 영화는 사실은 아니에요. 근리님께서는 미국 가족이 세계를 구하는 16가지 방법. 그래서 저는 차라리 디셉티콘이 소련으로 갔더라면 좀 더 흥미진진한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뭔가 좀 더 이렇게 세계관이 더 커지기도 하고. 예. 자, 이렇게 제 영화 리뷰에서는 바로 엉찌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도 같이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후에 커뮤니티 또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아직도 많으시더라고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버튼 클릭해 놓으시면 누구보다 빨리 엉준의 영상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